결혼 생활 5년 차. 우리의 일상은 마치 잘 길들여진 기계처럼 정교하게 돌아갔다. 남들이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부부였을 것이다. 나는 아내에게 더없이 다정한 남편이자 성실한 가장의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었다. 아침이면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고 퇴근길엔 다정한 메시지를 남기며 주말이면 계획적인 데이트를 즐기는 그런 전형적인 부부 말이다. 하지만 그 평온함의 이면에는 썩어가는 사과처럼 골같아진 내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의 비밀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지수였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적인 친분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지수의 젊음과 생기, 그리고 나를 향해 맹목적으로 쏟아내는 그 뜨거운 눈빛은 지루한 결혼 생활에 찌든 나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마약과도 같았다. 나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그곳을 우리의 아지트로 삼았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항상 내 몸에 밴 지수의 향기를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가글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이제 습관이 되었다. 우리 아내는 참 특이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평소 향수를 전혀 뿌리지 않았다. 화장품조차 향이 거의 없는 제품만을 고집했고, 덕분에 우리 집에서는 늘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무취의 공기만이 감돌았다. 그런 아내의 성향은 나에게 천운이나 다름없었다. 혹시라도 내 몸에 묻어온 지수의 향기가 아내에게 들킬까봐 항상 노심초사했던 나에게 아내의 무감각함은 최고의 방패였다. 게다가 아내는 내 사생활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했다. 내가 늦게 들어오든 휴대폰을 끼고 살든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든 그녀는 결코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그녀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오만하게 착각했다. 오늘도 늦나 봐요? 식사는 했어요? 식탁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무심하게 물었다. 아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서류를 검토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회사 일이 좀 겹쳐서요. 당신은요?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한 기계적인 말투. 나는 그 안온함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묻었다. 지수와 나눴던 뜨거웠던 대화, 좁은 오피스텔 안에서 얽혔던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까마득한 옛일처럼 느껴졌다.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연기를 해내고 있는지 자부심마저 들었다. 이렇게 완벽한 가정과 짜릿한 외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손에 쥔 채 나는 영원히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나의 그 안일한 확신은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날 밤이었다. 평소보다 유난히 일찍 퇴근한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려 인사를 건네려 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선 아내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었다.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를 따라 들어온 공기가 달랐다. 아내가 거실 안쪽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내 후각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낯선 냄새 때문이었다. 그것은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따위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깊은, 마치 젖은 나무를 한가득 모아놓은 듯한 진한 우디향이었다. 그 냄새는 아내의 코트 깃에서부터 강렬하게 뿜어져 나와 거실의 무취를 순식간에 잠식했다. 아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은 평소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공포가 엄습하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대체 이 냄새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녀가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 때 그 진동과 함께 풍겨나오는 그 짙은 향기가 내 폐부를 찌르고 들어왔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한결같았던 아내의 일상이 마치 고장난 태엽처럼 삐걱거리며 어긋나고 있었다. 그저 바쁜 업무 탓이겠거니, 시즌이 바뀌니 회사 일도 몰리겠거니 애써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마치 독버섯처럼 빠르게 번져갔다. 평소라면 퇴근 직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내게 가벼운 눈인사를 건넸을 그녀가 이제는 자정이 다 되어야 겨우 거실불을 켰다. 오늘도 야근이야? 내가 건넨 질문에 아내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이었다. 예전엔 나를 바라볼 때 담겨있던 그 평온하고 투명한 시선이 이제는 마치 투명한 벽 너머를 응시하는 듯한 낯선 차가움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려 옷방으로 향했다. 무엇보다 나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건 그녀의 손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휴대폰이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잠시 물을 마시러 나올 때도, 심지어 침대 머리맡에 둘 때도 그녀는 마치 휴대폰이 자신의 분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집착했다. 그녀의 이런 변화는 나를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다. 내 머릿속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들이 또아리를 틀었다. 혹시 내 외도 사실을 눈치챈 걸까? 아니면 나처럼 다른 누군가를 마음에 품은 것일까? 지수와의 만남이 주는 짜릿함과는 전혀 다른 끈적하고 기분 나쁜 불길함이 내 일상을 잠식했다. 나는 어느새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아내의 동선을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몇 시에 현관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지,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트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그 모든 것을 관찰하는 내 자신이 소름 끼치도록 위선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당신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내가 떠보듯 물었을 때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분명 예전에 그녀가 짓던 따뜻한 것이 아니었다. 왠지 모를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숨소리조차 죽인 채 아내의 등만 바라보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내 휴대폰 속 지수가 보낸 메시지 알림음이 작게 들려왔지만 나는 감히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지금 내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고요하던 침실의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진동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의 휴대폰이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간 넘긴 시각이었다. 아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옆에 누워있는 내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발신자를 확인한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세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방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거실로 나간 그녀는 낮게 무언가를 속삭이더니 이내 창밖의 어둠을 향해 내가 난생 처음 보는 기묘하고도 소름 끼치는 미소를 흘렸다. 그것은 마치 모든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승리자의 웃음 같았다. 아내는 욕실로 들어갔다. 철컥 하는 문 잠기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자세를 꼿꼿이 세웠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지난 며칠간 나를 짓누르던 그 기이한 불안감, 아내의 서늘해진 눈빛과 낯선 향기가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평소라면 지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바빴을 시간이지만 지금 내 머릿속은 오직 아내의 비밀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향했다. 아내의 가방은 평소와 다름없이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훔쳐봤다. 초췌하고 겁에 질린 전형적인 위선자의 얼굴이었다. 떨리는 손을 뻗어 가방 지퍼를 열었다. 가죽 특유의 냄새와 함께 아내가 즐겨 쓰는 화장품 냄새가 훅 끼쳐왔다. 지갑을 열자 빳빳한 영수증 몇 장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시내 외곽의 고급 레스토랑 2인분. 날짜는 어제였다. 아내는 분명 어제 회사 회식이 늦어질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였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조차도 이렇게 완벽하게 거짓말을 꾸며낼 수 있을까? 아내의 치밀함이 무섭게 느껴졌다. 쓰레기통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장대 옆 쓰레기통에는 아내가 방금까지 사용했던 화장솜과 휴지가 엉켜 있었다. 그 사이로 붉은색 자국이 선명한 휴지 한 장이 눈에 띄었다. 평소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 아내가 바른 립스틱 자국이었다. 내가 알던 아내는 이런 진한 색상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지수가 즐겨 바르던 색과 너무나도 흡사한 강렬하고 도발적인 붉은색.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 여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흔적을 아내의 물건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하얗게 뒤흔들었다. 아내의 지갑을 다시 깊숙이 뒤졌다. 카드 내역과 현금 사이, 안감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걸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들었다. 은색의 매끄러운 표면에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로고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호텔의 이름은 물론 투숙객 번호까지 적힌 마스터키였다. 물소리가 멈췄다. 욕실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손에 쥔 차가운 열쇠를 꽉 쥐었다. 그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아내에게 이런 열쇠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 몰래 호텔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내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열쇠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황급히 뒷걸음질 쳤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정교하고 치밀한 복수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왔다. 젖은 머리칼 사이로 나를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차갑게 번뜩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손에 쥔 차 열쇠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미끄러질 것만 같았다. 아내의 가방 속에서 찾아낸 그 호텔 영수증. 그곳에 찍힌 날짜와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짙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호텔 로비의 회전문을 통과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쫓았다. 평소에 단아한 정장 차림이 아닌 어딘가 모르게 도발적인 실크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낯설기 그지없었다. 한 번도 내 앞에서 보여준 적 없는 그 뒷모습이 타인을 향한 유혹의 신호처럼 느껴져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그녀는 거침이 없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카드를 건네받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내가 지금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 그 걸음걸이에는 확신과 여유가 넘쳤다. 나는 기둥 뒤에 바짝 몸을 붙이고 그녀가 15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확인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나를 속여왔던 그 냉철한 얼굴이 이제 다른 남자 앞에서 무너져 내릴 생각을 하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동시에 일종의 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드디어 이 위선적인 결혼 생활의 끝을 볼 수 있겠다는, 그리고 그녀의 더러운 비밀을 내 손으로 파헤칠 수 있다는 광기 어린 희열이었다. 그녀가 1502호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복도에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잠시 기다렸다.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현장을 덮치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손을 떨며 복도를 걸어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불빛이 오늘 밤 나의 운명을 가를 것만 같았다. 나는 내연녀 지수와 주고받았던 달콤했던 문자들, 그 위선적인 일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까맣게 잊은 채 오직 아내의 부정에만 분노하며 나는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그래, 너도 똑같았구나. 완벽한 척 굴더니 결국 이런 식이었어. 나는 복도 끝에 서서 5분을 버텼다.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린 것도 같았다. 그 소리에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다.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방 안에 누군가를 향해 짧게 눈인사를 하고는 복도 반대편 비상구 계단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내 시선이 잠시 그녀를 쫓는 사이 방 안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기회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1502호 문 손잡이를 돌렸다. 다행히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너 오늘 제대로 걸렸어 라고 소리칠 준비를 하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화려한 스위트룸이었어야 할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다. 누군가가 머물렀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다. 허탈함에 헛웃음이 나오려는 찰나 방 한가운데 놓인 탁자 위로 시선이 꽂혔다. 그곳에는 아내가 평소 애지중지하던 가죽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내의 뒷모습에서 평소와는 다른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지만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식탁 위에 미리 뽑아둔 호텔 결제 내역과 영수증들을 가지런히 펼쳐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이것들을 눈앞에 들이미는 순간 완벽했던 우리 부부의 5년이 산산조각 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내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힐끗 보고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가방을 소파 옆에 툭 던져놓고 무심한 표정으로 외투를 벗어 걸어두었다. 그 여유로움이 오히려 나를 더 자극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를 뻔한 것을 억누르며 낮게 읊조렸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매주 목요일마다 드나든 이 호텔. 도대체 누구랑 간 거야?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내는 그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냉소 그 자체였다. 경멸인지 연민인지 알 수 없는 그 차가운 시선이 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해 천천히 물을 한 잔 따라 마신 뒤 다시 내 앞에 다가와 섰다. 그 거리가 좁혀질수록 나는 숨이 막혀왔다. 분명 내가 추궁하는 입장인데 마치 내가 심판대에 서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지수랑 나랑 끝내라는 말은 왜 안 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얼음 같은 차가움은 내 폐부를 찔렀다. 지수. 그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내 뇌가 잠시 멈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외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그 이름을 부르는 태도가 너무나 담담해서 더 소름이 끼쳤다.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대체 왜... 당신이 그렇게나 예의 바른 사람인 척하며 이중생활을 즐기는 걸 보는 게 생각보다 꽤 흥미로웠거든. 아내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다. 그녀의 입꼬리는 분명 올라가 있었지만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지수를 향한 내 욕망이 들통난 순간보다 나를 벌레 보듯 하는 아내의 눈빛이 나를 더 무너뜨렸다. 나는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가볍게 몸을 돌려 피했다. 당신이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당신은 고작 내가 파놓은 얕은 함정에 걸려들었을 뿐이니까. 아내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나를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덧붙였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모든 것을 이미 다 끝내고 결과를 지켜보는 관찰자 같았다. 나는 내내 불안했다. 내 불륜이 탄로 날까봐, 지수가 나를 압박할까봐 전전긍긍했던 그 시간들이 우스워졌다. 아내의 당당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바들거리는 손으로 아까 호텔 앞에서 몰래 챙겨온 그녀가 두고 내린 가방을 탁자 위로 밀어냈다. 이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당당한 건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고. 내 고함에도 아내는 그저 조용히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우아한 동작으로 손을 뻗어 자신의 가방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아주 느릿하게 마치 어떤 제안을 하듯 속삭였다. 직접 열어봐. 네가 그렇게나 궁금해하던 내 진실이 지금 네 눈앞에 있으니까. 아내의 그 서늘한 미소는 도저히 잊히지 않았다. 거실을 빠져나가며 그녀가 남긴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내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다. 심장은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짐승처럼 미친 듯이 박동했다. 거실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아내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원래는 저런 물건에 손을 댈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내 이성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가방을 열었다. 가죽의 질감이 차갑게 느껴졌다.
가방 안쪽에는 아내의 평소 성격처럼 정갈하게 정리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그 틈새로 삐져나온 봉투 하나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나는 숨을 멈춘 채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종이 한 장과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종이였다. 거기에는 결혼 5주년 기념일 계획이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가 자주 가던 레스토랑의 이름, 시간, 그리고 예약 번호가 적혀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아내는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이 되는 날을 잊지 않고 나를 위해 이토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 손에 들어온 걸까? 뒤이어 손에 잡힌 사진들을 확인하는 순간 내 몸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사진 속에는 회사 복도에서 지수와 내가 은밀하게 손을 잡고 있거나 지난주 비상구에서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던 내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찍은 듯한 각도였다. 그제야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아내의 가방에서 나온 이 사진들은 내가 지수와 관계를 맺어오던 지난 몇 달간의 모든 행적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려왔다. 사진 속의 나는 행복해 보였지만 지금의 나는 지옥의 입구에 서 있었다. 그렇다면 아내가 그 호텔에 갔던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도청하거나 몰래 훔쳐보았던 그 호텔방. 내가 아내를 불륜으로 몰아세웠던 그 공간. 사진 밑에 첨부된 쪽지를 확인하자 진실의 파편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수 오후 3시 호텔 1204호. 아내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지수의 관계를 끝장내기 위해 그곳에 갔던 것이다.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짜여진 복수였다. 아내는 내가 지수와 어떻게 놀아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 관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직접 그 호텔로 지수를 불러들였던 것이다. 나는 그저 아내의 손바닥 안에서 춤을 추는 꼭두각시였을 뿐이다.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아내가 문가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나를 파멸시키겠다는 차가운 확신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내 손에 들린 증거들을 낚아채듯 바닥으로 흩뿌렸다. 그리고는 내 손에서 뺏은 휴대폰을 바닥에 강하게 내던졌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며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아내는 깨진 액정 위로 구두굽을 올린 채 얼어붙은 나를 향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쓰러운 사람.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돼? 그럼 이제 지수가 그 호텔에서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 싶어?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내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마치 누군가의 재판을 준비하는 검사처럼 서류 뭉치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다. 그 서류들은 내가 지수와 나눈 대화, 호텔 로비에서 찍힌 내 뒷모습, 심지어는 지수의 집 앞에서 망설이던 내 초라한 모습들까지 담겨 있었다. 나는 손끝이 파들거리는 것을 숨기려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내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가 한 점이었다. 이게 다 뭐야? 도대체 언제부터?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아내는 내 질문을 무시한 채 천천히 서류 한 장을 내 앞으로 밀었다. 그곳엔 나와 지수가 주고받았던 그 은밀하고 낯뜨거운 메시지들이 시간대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내는 차가운 미소를 띠며 나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나를 짓밟고 일어서겠다는 냉혹한 계획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당신이 지수랑 호텔에서 뒹굴며 웃고 떠들 때 난 당신이 뿌린 씨앗들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지켜보고 있었어.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이제야 그 민낯이 드러나는 거네. 아내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가 회사에서 쌓아온 명예와 가족들 사이에서의 입지를 언급하며 만약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모든 자료를 내 직장 상사와 부모님께 즉시 전송하겠다고 했다. 그녀가 요구하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녀의 손아귀에 넣고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숨이 막혀왔다. 그녀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정교한 덫이었다. 원하는 게 뭐야? 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는 비참하게 물었다. 내 자존심은 이미 바닥으로 추락한 지 오래였다. 아내는 만족스러운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여전히 무향에 가까운 아주 희미하고도 차가운 향기였다. 그녀는 내 귓가에 입을 맞추듯 속삭였다. 일단 지수부터 정리해.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 당신은 이제부터 내 인형이야. 나를 배신한 대가가 무엇인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테니까. 그녀의 손길이 내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나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이 파멸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테이블 위에 던져두었던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화면 위로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다. 지수였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내는 내 행동을 빤히 지켜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화면 속 지수의 메시지가 내 눈을 찔렀다. 언니가 다 알아버린 것 같아, 오빠. 나 더 이상은 도망칠 곳이 없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찔렀다. 아내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포식자처럼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다. 지난 한 달, 내가 지수와 은밀하게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
회사 비상구 뒤편에서 나누었던 짧은 입맞춤, 그리고 퇴근 후 호텔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는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어때?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돼?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내 앞에 서류 뭉치를 툭 던졌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부부의 갈등을 담은 기록이 아니었다. 회사 감사실에 제출될 수 있는 내 횡령 의혹과 지수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상세한 타임라인이었다. 지수는 내게 우리는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아내는 그 사랑마저도 철저하게 계산된 함정으로 이용했다. 지수가 나를 유혹하게 만든 것도,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 멍청한 짓을 저지르게 만든 것도 결국 아내가 판 설계도 위에서의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나는 헛웃음을 삼켰다. 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수랑 만나는 걸 보면서 나를 비웃고 있었던 거라고? 내 질문에 아내는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예전에 다정했던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넥타이를 거칠게 움켜쥐고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평소엔 절대 뿌리지 않던 지수가 즐겨 쓰던 그 독한 꽃향기였다. 당신은 내가 멍청한 줄 알았겠지. 내가 집안일이나 하고 당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등신인 줄 알았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여보. 내가 당신을 믿었던 건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까지 바닥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지수를 끊어내는 것은 간단했다. 하지만 아내는 나에게 그것 이상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다. 내 사회적 지위, 회사에서의 입지, 그리고 가족들의 존경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녀의 노예로 살아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내가 지수를 지키려 할수록 내 커리어는 더 빨리 박살날 것이고, 내가 지수를 버리면 나는 비겁한 배신자가 되어 지수의 폭로에 시달릴 것이다. 진퇴양난. 어떤 길을 선택해도 나는 파멸이었다. 어떻게 할 거야? 지수 그 계집애를 계속 만날래? 아니면 내 말대로 할래?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야. 물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끝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할 테지만, 그녀는 내 뺨을 가볍게 툭툭 치고는 거실을 가로질러 나갔다. 등 뒤로 서늘한 한기가 몰려왔다. 아내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를 넘어선 무미건조한 쾌감이 서려 있었다. 아, 그리고 잊은 게 있네? 다음 주말 우리 결혼 5주년 기념일인 거 알지? 양가 부모님 다 모시기로 했잖아. 아버님, 어머님께는 내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전해뒀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아주 상세히 설명해드릴 생각이니까 기대해. 온 가족이 둘러앉은 그 식탁에서 당신의 가면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똑똑히 지켜봐.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일 당장이라도 회사에 사표를 내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아내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있었다. 내 인생은 철저히 그녀의 소나기 안에서 장난감처럼 굴러가고 있었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그 화려하고 가식적인 기념일 식탁이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란 예감이 온몸을 지배했다. 나는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 식탁 위에서 터질 비명소리가 벌써부터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연회장의 조명은 지나치게 밝고 화려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샴페인 잔에 반사되어 눈을 찌를 듯이 흩어졌다. 내 주변에는 평소 존경하던 상사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웃으며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 이 공간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로 들어오는 공기는 차갑고 텁텁했다. 내 옆에 서 있는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마치 단두대 위에 올라와 있는 죄수처럼 몸이 굳어갔다. 지수는 저 멀리 구석에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애타게 찾던 사이였으나 이제는 눈길조차 제대로 맞출 수 없는 타인이 되어버렸다. 아내가 공들여 설계한 이 무대 위에서 지수와 나는 그저 관객의 조롱을 기다리는 광대일 뿐이었다. 아내는 내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그것은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 도망치지 못하도록 묶어둔 족쇄와도 같았다.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긴장한 것 같아? 아내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샴페인을 들이켰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은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지난 5년 나는 내가 이 여자를 잘 알고 있다고 믿어왔다. 조용하고 조금은 무심하며 내 그림자처럼 살던 사람. 하지만 지금 내 앞의 여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존재였다. 그녀는 내 모든 치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계획 속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채 쩔쩔매고 있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이상적인 부부라고 칭송했다. 누군가는 아내의 현명함을 칭찬했고 누군가는 내 성공이 아내의 내조 덕분이라며 부러워했다.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지수가 슬그머니 연회장 밖으로 나가려 하자 아내가 내 팔을 꽉 움켜쥐며 나지막이 경고했다. 가지마.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지수 옆이 아니라 지금 내 곁이야. 끝까지 이 연극을 마쳐야지. 안 그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내 명예, 지위, 그리고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사랑마저
이제는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 그녀는 내 모든 실수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실수를 무기로 나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비겁하고 위선적이며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심한 남자의 얼굴. 아내가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다. 연회장의 대화 소리가 잠시 잦아들었다. 그녀는 시선을 나와 지수, 그리고 방 안에 모인 모든 사람을 한 번씩 훑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아내는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평온한 목소리로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다. 이제 다들 주목해주세요. 오늘 참 기쁜 날이네요. 그런데 여보, 이쯤 되니 궁금해지네. 지금 당신은 이 연극을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이야?